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오늘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추경 예산이라는 또 기능이 있죠. 그래서 추경 예산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두 개를 먼저 함께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W4C 사시정 시스템에 예산 전용을 어떻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줄여서는 추경 예산이라고들 이제 편하게 지칭을 하시는데 이 추경 예산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법령에서 보면 함께 이해를 좀 먼저 해보고 이 비교를 해보시는 게 빠르세요. 자, 추경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의 성립은 끝났어요, 이미. 해당 연도의 예산 성립은 끝났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을 갈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추경 예산을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항상 준수를 하셔서 또 추경 예산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이 추경 예산을 확정이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구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본 예산 같은 경우는 그 2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만약 예산을 보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23년 12월 한 24일까지 다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추경 예산은 그냥 우리끼리 마음대로 바꾸고 아무 때나 보고를 해야지가 아니라 추경 예산도 이렇게 본 예산만큼이나 철저하게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지 또 효력이 생기고 이 부분은 언제 확인을 하느냐 우리 지도 점검 한 번씩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그때 7일 이내에 했는지 회계감사 하시는 분들이 다 점검을 해서 이 내용을 준수하셨는지 한번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하셨다면 다 완료를 했다면 회의록과 함께 7일 이내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은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성립 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산의 총액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뭐 200만 원씩 증가가 됐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출도 200이 증가가 됐고 수입도 증가가 됐다. 또는 지출이 너무 과지출이 되는 구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지출 금액을 좀 조정을 많이 했고 이런 사유도 추경 예산에는 다 포함이 되세요. 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예산 전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관항목이라는 예산 과목이 있어요. 이 관항목 예산 과목이 있을 때 이 금액들이 서로 만약에 이 금액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남고 이 금액에서는 내가 과지출을 해서 마이너스가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마이너스가 났고 그러면 이 여유 있는 돈한테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쨌든 또이또이가 되든 아니면 좀 여유가 있든 해서 이 마이너스를 막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관항목이 있으면 목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설장의 재량으로 가능하세요. 시설장이 승인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했으면 목길이 전용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관과 항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 관항이 움직여서 이 돈을 충당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읽어보시면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에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보고를 걸치고 이제 회의록을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예산 전용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까다로워서 잘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하는 김에 추경 예산을 해서 그냥 모든 금액을 내가 더 점검하고 이제 세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추경 예산은 많이들 하시는데 예산 전용은 많이 쓰지 않으시다 보니까 시스템 기능에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우선 혹시라도 예산 전용 나는 모든 예산 구간에서 다 예산 범위를 충족을 했고 옮길 게 없는데 단 한 가지 이 금액만 마이너스고 여기에는 너무 플러스가 크다. 한 끼리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서로 주고받고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산 전용을 쓰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예산 전용을 하고 나서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따로 추경 예산처럼 보고하는 게 아니라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과목 전용 조서가 같이 뒤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희망이음에서 붙어요. 그래서 이건 같이 들어가는 문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 관항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회의록을 같이 첨부를 하시고
그리고 과목 전용 조서를 이제 같이 보고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 전용을 다 끝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이제 다시 안 돌아가 봐도 알아서 바뀌었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따 시스템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산 전용을 했다면 또 수동으로 가서 예산서를 한 번 더 수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대신에 추경을 누르지 않고 예산을 바꾸셔야 되세요. 한 번 더. 그래서 이건 제가 시스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W4C 사시정 시스템에서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이 시스템에서 예산 전용은 어떻게 들어가냐? 회계에서 예산 관리, 그리고 예산 전용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그 예산 전용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회계 연도, 전용 차수, 그리고 그냥 다 빈 화면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지?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재 짜여져 있는 예산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회계에서 예산 관리, 그리고 예산 실적 비교표를 한번 우선 볼게요. 1월에서 12월로 맞춰주고, 우리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어디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우선 보면 예산에는 관 항목이 있죠. 그럼 제가 아까 법령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처럼 관끼리 움직이게 될 경우, 항끼리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회의를 걸치셔야 되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목끼리 움직이는 거는 시설장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저는 관 사업비에 항 운영비, 그리고 이 의료비와 수용기간 경비, 이 두 가지를 금액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의료비가 20만 원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용기간 경비로 우리가 140만 원 예산을 세웠어야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20만 원을 줘야 되고, 우리는 이제 의료비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여기는 빵원으로 떨어뜨려 줘야겠죠. 그러면 이 예시로 예산 전용 한번 화면으로 돌아가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전용 차수를 우선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전용 차수를 먼저 생성을 해주면 이제 그 차수에 따라서 우리 예산 전용한 리스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기록이 남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전용 차수는 1차로 생성이 되세요. 자, 그러면 전용일을 한번 해볼게요. 전용일은 오늘 6월 8일로 해보고, 사업명 주야간보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행추가. 제가 아까 전에 세출해서 의료비와 수용기간 경비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해보겠다 했죠. 자, 같은 목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 이렇게 하면 관항이 사업비, 운영비 동일한데 목길이만 지금 다른 게 보이시죠? 이랬을 때는 시설장의 재량으로 승인을 하면 전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성을 해봤었는데 관항이 다르게 나온다. 자, 예시로 한번 제가 행추가 다른 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세출해서 뭐 예시로 회의비는 이제 좀 다른 관항이죠. 그랬을 때 사무비, 그리고 업무 추진비 이런 식으로 지금 관항목이 모두가 달라지죠. 관도 다르고 두 가지가 항도 달라요. 근데 이랬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법인 이사회의나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걸쳐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하신 다음에 예산 전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랬을 때 우선 저는 그럼 같은 목끼리 그냥 전용했다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 다른 거는 지워주고, 그러면 관항은 일치하고 목끼리 다른데 전용을 6월 8일 날 했다. 자, 그럼 이제 이 1, 2, 4를 채우시는 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제 자동 계산이 되시거든요, 어차피. 그럼 우리는 이 오렌지 색깔이 있죠. 이 체크 표시가 있는 것만 우선 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딴 거는 보지 마시고. 그러면 예산액이 아까 전에 어떻게 됐었냐? 자, 제가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예산액이 의료비가 20만 원이에요. 그렇죠? 2024년 지금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의료비 예산액 20만 원. 현재 예산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기간 경비는 120만 원이죠. 그러면 수용기간 경비 120만 원. 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가 전용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두 번째에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산 전용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20만 원을 없앨 거야. 그리고 얘한테 20만 원을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 자동으로 제가 계산이 된다 했죠. 그러면 총 예산 현액은 요렇게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이 금액을 전용을 하면 얘는 돈이 없어질 거고 얘는 20만 원이 더 붙을 거야 라고 보여줘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지출액을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지출액이라는 거는 실적 비교표에 봐서 실적을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수용기한 경비는 지금 제가 25,440원을 썼어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25,440원 썼고 현재는 또 0원을 썼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라는 거는 이제 너가 사용이 가능한 금액,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야, 잔액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전용 사유를 쓰면 되는데 전용 사유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뭐 목간의 전용 필요 아니면 예산, 과지출 예산에 대한 뭐 전용 필요 뭐 이런 식으로 예산 전용은 이제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눌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장을 눌렀으면 이제 이 예산 전용은 1차수, 전용차수는 이렇게 내가 1차적으로 전용을 했다라는 이 표가 다 완성은 되는데 여기서 저장을 눌렀다 해서 예산이 다시 뒤바뀌지는 않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 저장을 눌렀어요. 근데 다시 예산 실적표로 가서 조회를 한번 눌러봤을 때 보시면 변하지가 않았어요. 왜냐? 예산 전용을 했어도 문제는 어디를 다시 가야 되냐면 다시 예산 보고 화면으로, 예산 작성 화면으로 가서 자, 세출로 맞춰주시고 본 예산이에요. 이거 추경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예산 전용은 본 예산 안에서 바꿔줘야 돼요. 이 예산이 우리가 아까 전용한 그 금액만큼을 바꿔줘야 돼요. 여기 의료비는 0원으로 해버리거나 없애주고 얘를 140으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근데 본 예산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우리가 전용을 했으면 과목 전용 조서가 나중에 같이 뒤로 첨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 전용을 했다라는 근거가 있고 그래서 본 예산이 최초 보고했던 예산 내용과 다르구나를 알고 있어서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 내용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산 전용은 끝나고 본 예산 화면으로 다시 가서 예산을 완료를 해야 된다. 자, 만약에 이렇게 예산 전용을 했는데 나 이거 예산 전용 그냥 취소할래 안 할래 라고 하시면 그냥 행삭제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이 예산 전용은 없어지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또 예산 전용을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정리를 좀 쉽게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그냥 현재 예산액 그리고 내가 지금 옮기고 싶은 금액 또는 더 추가할 금액 기본적으로 두 개는 행위 추가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예산 현액 같은 경우는 자동 계산이 될 거고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쓴 지출액 작성을 해주고 그러면 알아서 그럼 너네 지금 예산 이 정도 남았어 라고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산 전용을 목길이 전용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관항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 많다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게 많다라고 하면 저는 추경 예산을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회계 시니어 멘토 수업 중에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조금 더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짧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